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조성희 원장입니다. 여드름 그리고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흉터는 색의 변화, 파인 흉터 이런 의미입니다. 여드름은 만성 질환이죠.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치료를 하시더라도 여드름 자체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 어떤 조건이 맞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여드름이 없는 것이 최선이지만 생리적으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또 환경 요인 때문에 여드름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억제시키거나 또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서 여드름과 더불어 지내시지만 앞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남을 후유증이나 여드름 자체로 인해서 현재 생활에 이제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을 줄이는 것이 이 여드름 치료의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은 이제 본인 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본인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드름의 경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안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한 세안법은 없습니다. 잘 씻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짧게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드름 자체는 오랜 기간 동안 만성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민감한 피부인데 세안을 열심히 하시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민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세안을 가능하면 간단하고 간략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열심히 이제 세안을 하시면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까지 다 닦여나가서 오히려 여드름을 심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습을 잘 하시는 것이죠. 여드름 피부는 피부 장벽 기능이라고 해서 피부 보호막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죠. 여드름 자체가 상당 부분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피부 표면도 같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는 분은 피부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이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피부 보호 기능이 보습 기능이죠. 피부 내 수분을 잘 날아가지 않도록 억제시켜주고 외부 물질이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는 것이 피부 장벽 기능인데요. 이것이 약해져 있습니다. 보습제 가장 자극이 좋고 본인한테 맞는 보습제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이제 여드름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습제를 잘 사용하시면 피부 내 수분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 각질층에도 수분이 많아지면 각질이 제때 잘 떨어져 나가고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모공입구가 잘 안 막히게 되죠. 따라서 모공 막힘이 줄어서 여드름 발생이 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외선을 덜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단제를 잘 사용하셔서 햇빛의 영향을 줄이는 것인데요. 햇빛은 각질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각질을 두껍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이제 모공을 막는 효과도 있고 또 자외선 자체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을 피할 수 없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하심으로써 이러한 이제 각질이 나빠지는 현상이나 피지 분비를 덜 나오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 몸은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 당분이 아주 흡수가 잘 돼서 굉장히 빠르게 혈중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드시면 이 혈당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인슐린하고 유사한 성장 호르몬이 같이 분비가 돼서 피지 분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즐겨 드시면 당연히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제품, 또 이제 어떤 분은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제품을 드셔서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으면 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기름진 음식, 또 누구나 적용되지는 않지만
요오드가 많은 해산물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면 우리 몸이 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덜 분비하죠. 피곤할 때는 우리 몸 생존을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 즉 신장 위에 있는 내분비선에서 분비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몸을 생존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피지 분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치료는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남는 피부의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염증이기 때문에 이 염증의 기간이 누적되어 길어질수록 남아있는 피부의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발이 잦더라도 또 치료 효과가 적어 보이더라도 항상 제가 권해드리기는 염증이 심할 때는 바로바로 치료해서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염증 기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병원에서 이제 치료할 때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아까 이제 각질의 상태가 여드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드름은 단순히 피지가 많아서 안에 있는 여드름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각질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공이 이제 입구가 이제 일정한 크기인데 이 안에 각질층이 있죠. 이 각질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 안에 점점점 쌓이면서 모공을 막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입니다. 왜 각질이 잘 안 떨어지냐면 그게 유전적인 영향이 한 70% 이상 되거든요. 이 각질을 덜 막히게 하는 데는 피부 개선 효과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이제 표피에서 최종적인 산물이 각질층인데 이 피부 표피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각질이 이제 불량하게 형성이 되죠. 이 표피를 잘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가벼운 필링입니다. 보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항상 가벼운 필링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 느려진 표피의 재생 속도를 필링을 통해서 빠르게 만들어주면 각질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따라서 가벼운 화학 박피를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고 모공이 열리게 되고 또 각질층에 이 층이 치밀하게 되면 보습 기능이 아주 좋아져서 아까와 같이 여드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 바른 약을 이제 처방해 드리는데요. 약으로는 이제 여드름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흉터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드름이 심해서 아주 밑에까지 파급이 되어 있을 때는 약제를 통해서 빨리 진정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압출 치료, 짜내는 것입니다. 이 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여드름 치료의 가장 기본은 짜내는 것인데요. 그걸 잘 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댁에서 이제 스스로 짜보셨지만 여간에서는 잘 안 짜지고요. 잘못 짜면 안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화근을 만드는 것이죠.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아주 섬세하게 짜내는데요. 모든 여드름 병만을 다 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면포라고 있죠. 백색면포나 이제 흑색면포가 있는데 이러한 부위를 미리 사전에 잘 짜놓으면 염증의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웅된 것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아주 부드럽게 빨리 짜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번째 치료는 이제 레이저 치료합니다. 여기서 레이저는 주로 혈관 레이저인데요. 혈관 레이저를 써서 붉은색을 줄이면 염증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추가적인 효과로는 얼굴이 많이 깨끗해지죠. 저희가 이제 치료 목적은 얼굴이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지만 염증을 빨리 끝내는 게 주 목적입니다. 혈관의 크기를 줄이면 염증에 관여하는 백혈구들의 이동이 줄게 돼서 조직의 손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흉터가 덜 발생하고 또 흉터가 남더라도 훨씬 약하게 남고 또 최근에 생긴 흉터는 레이저 치료로 많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될 때는 피지선을 줄이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고주파를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데요. 피지선이 있고 모공이 있죠. 저희가 고주파는 이제 전기 치료인데요. 이와 같이 생긴 바늘이 있습니다. 끝에만 전류 가르게 되어 있고 모공 입구에 아주 저항 없이 넣어서
피지선 중앙에다가 이 바늘을 위치시킨 다음에 고주파를 가합니다. 이 고주파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사이에 여기 열이 발생해서 피지선이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진 피지선은 잘 안 커지거든요. 피지선이 작으면 피지량이 줄어들어서 해당 부위의 여드름이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약물치료, 레이저, 필링 이러한 경우로도 해결되지 않는 난치성 여드름, 응괴성 여드름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몇 차례의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드시는 것이 로아큐탄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잘 알려진 이제 레티노이드 약제가 있죠. 상당수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성분은 이제 레티노이드 먹는 약인데요. 이것도 이제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약을 드시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간 기능과 혈중 지질 검사를 하셔서 이 상태가 괜찮은지, 만약에 수개월 이상 계속 드셔야 되면 표준 검사 기간은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드시면 안 되는데, 정상 간 기능을 가지신 분은 첫 2달은 이제 한 달 주기로 권해드리고요. 2달에 문제가 없다면 3개월에 한 번씩 약을 드시는 기간은 검사를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성분이 드실 경우, 특히 가임 여성은 피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약제가 조산, 유산, 태아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적어도 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약제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약을 복용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한 달 전에 임신이 아닌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약을 끊은 다음에 적어도 한 달은 임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꼭 병원에서 상의하셔서 확인이 된 다음에 이 약제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복용 한 달 후에는 수유와 헌혈, 복용 중에는 이제 복용 기간 포함해서 복용 중지 한 달까지는 수유와 헌혈도 이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상처가 나는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죠. 외과 절개술이나 레이저 수술이나 모바일 식술을 포함해서 상처가 나는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는 약제를 사전에 끊으셔야 됩니다. 이 드신 약제의 농도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사전에 병원과 꼭 고지하시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를 요약을 해드리면,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고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활 관리, 아까 먹는 것, 자외선, 스트레스 피하는 거, 이게 굉장한 변수를 미칩니다. 또 치료의 목적은 염증 기간을 줄인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죠. 미용적으로 많이 깨끗해지고 편해지는 면도 있는데, 염증 기간을 3개월 갈 것을 한 달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여드름 기간을 잘 넘기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인 흉터죠. 함몰되거나 휘오른 흉터가 만약에 생겼다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더 좋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붉은색이 사라지고 오래된 흉터는 원상으로 돌리기가 힘들고요. 또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어렵겠습니다.